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 함께 공유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문지상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거의 70% 80% 선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초비둘기파입니다. 이제 초비둘기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리가 높은 건 경제에 좋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면 안 좋다. 구제 금융이나 이런 거는 미국 경제를 자본주의를 좀먹는 정책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케빈 에셋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비둘기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요. 초비둘기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이 사람보다 더 초비둘기파인 사람은 미란 보고서로 유명한 미란이죠. 원래는 무역 관련, 관세 관련 트럼프의 보좌관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관세 전쟁의 모든 기획을 한 사람이죠. 미란 보고서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지금은 연준의 이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란 정도만이 케빈 헤셋보다 더 초비둘기파고 미란을 제외하면 최고의 초비둘기파가 바로 케빈 헤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70% 80% 얘기가 나올 만큼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임명이 되면 1월 정도 임명이 되면 실제로 임기는 7월인가요? 요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신 이 사람이 연준 이사를 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연준 이사는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부터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다가 요때 7월에 요때부터 이제 연준 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월에 임명을 받는다면 사실 시장에는 선반영될 거예요. 요때 7월에 실제로 임기가 시작될 테니까 이때부터 케빈 헤셋 체제구나가 아니에요. 이미 1월에 임명이 된다면 연준 이사로 2월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케빈 헤셋의 연준 체제다라고 하는 걸로 자산시장은 이것을 선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거시경제 전략가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이 이 변화의 파급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케빈 헤셋이 연준에 옴으로 해서 연준 체제가 완전히 개편된다라고 하는 이 예상을 아직 시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 초비둘기파,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초비둘기파 중심의 연준 지도부가 자리할 경우, 왜냐하면 미란도 있죠. 2월부터는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2월부터 이미 케빈 헤셋이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금리 적정선이 2.6% 안팎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얘기된 거예요. 하물며 스티브 밀런 같은 경우도 2.0%대 중반,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기는 2.5%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3%, 3.5%조차도 국가가 경제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의 자유를 뺏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티브 밀런이고 케빈 헤셋입니다. 그래서 케빈 헤셋이 이사로 들어오고 연준 의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이 속도를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로 2%대 금리를 우리가 볼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90% 이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케빈 헤셋이랑 스티브 밀런 같은 경우에 초비둘기파가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의 금리 적정선이 2.6% 안팎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필드에서 뛰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의 기준에서 3%, 3.5%만 돼도 이거는 국가가 연준이 경제, 자산 시장에 너무 과하게 개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한 10월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투표를 했었어요. 여론조사 투표. 그래서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 약 300명한테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약 75% 정도가 하반기에 2.0에서 2.5% 정도의 이자가 적절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공적인 기관에 있는 케빈 헤셋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현장 중심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도대체 트레이더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금리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거를 경제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초비둘기 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2월 1일에 며칠 전이죠. 연준의 QT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레포 시장을 통해서 단기 금융 자금 18조를,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자금인데 이거를 연준이 시중은행에 뿌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나리오가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는 S&P 500 기준으로 한 30-40%가 올라가는 그런 식의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승장. 이거는 이제 요 정도 S&P 500 이 정도 되는 비트는 60에서 80% 정도 될 거고요. 이더리움은 80에서 100% 정도, 요 정도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1이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다음에는 이제 후반기에는 하락을 할 것이다. 경기도 하락하고 뭐 심한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시나리오 2는 뭐냐면은 퍼센테이지가 의미 없는 엄청난 폭등이 일어난다. 대신 여름의 조정장을 거쳐서 하반기에 또 한 번 폭등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후년에 2027년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변수는 유동성 규모와 속도인데, 대략 금리를 지금 앞으로 12월 기준으로 12월 정도 할 거냐, 금리를 9월, 10월 했었는데 이제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12월 정도 한 번 할 거냐, 아니면 1월, 4월, 5월, 7월 계속 앞으로 4회 이렇게 갈 거냐. JP모건은 올해 12월, 1월, 4월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로 인해서 피해받은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을 1인당 2,000달러씩 살포하느냐 마느냐 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11월에 중간선거 관련된 어떤 유동성 정책들, 이런 변수에 의해서 시나리오 1이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 2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통적인 거는 2026년도 상반기는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의 불장일지, 정말로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의미 없는 폭등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알고 있죠. 저는 한 4대6 정도로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것 같거든요. 4회, 금리나 연속 4회, 12월부터 포함해서 기본소득 살포할 것 같고요. 중간선거 11월에 내년에 있는 이거 대비한 유동성 정책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시나리오 2가 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공정하게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때 우리 파이코인 어떻겠습니까? 예. 아마 이 정도 시나리오 1에서는 물론 그것이 2, 3일이 됐건 아니면 운 좋게 5, 6일이 됐건 폭등장에서 대략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간다면 도대체 200%가 될까요? 300%가 될까요? 최소한 2배, 3배 정도의 기회가 시나리오 1에서는 가능하다. 시나리오 2에서는 도대체 몇 배가 올지 몰라요. 4배가 올지, 5배가 올지, 7배가 올지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한 하루 이틀 사이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지금 이게 물론 반등을 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의 반영이긴 하지만 조정장이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은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계획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올 거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 들뜰 필요는 없고, 하지만 적어도 12월 중순 넘어가고 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상반기 확실하게 폭등의 장, 시나리오 1이 됐건 2가 됐건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파이코인 홀드 하시고요. 제가 또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빨리 신청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무료 증정하려고 하니까요. 010-9627-320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모션은 다 끝났고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소진되었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투자지원금 일부랑 파이코인 직접 무료 증정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저는 중순 이후로 남아있는 투자지원금 소진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남아있는 몇 개 물량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뭐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단가 낮추시고, 특히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년 제가 설명드린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폭등의 장에서 2배가 될지 4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빨리 010-9627-3205로 문자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소량 잔량을 가지고 이제 중순부터는 또 투자지원금 프로모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중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한 보름 동안 한 20분에서 30분 한정해서 투자지원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가 정해진 거니까 일단 지금 요 문자 주시면 큰 선물은 못 되더라도 큰 위로는 못 되더라도 요즘 좋지 않은 암호화폐 장에서 힘 얻으시라고 무료 증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